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윤석열 청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언급됐지만 윤 청장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게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윤 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언론사 사주들과 은밀히 만났다는 이른바 비밀 회동 의혹 때문입니다. 윤 청장은 만남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했는지 따질 일은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중앙지검에는 조선일보 관련 여러 고발 사건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뭐 관련 사건이 있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사건 관계자라는 뭐가 있습니까? 총장님이 서울중앙지검일 때 그 시기에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었던 TV조선과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검사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네.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 등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비밀 회동 의혹에 대해 윤 청장을 상대로 법무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찰청장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은 지난 2013년 최동욱 전 청장의 혼외자 논란을 빼곤 이례적인 조치인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에 들어온 관련 진정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비위 의혹이 드러나면 본격 감찰에 착수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청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실무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마도 이런 사유로 추 장관이 언론사 사주와의 비밀 회동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관심이 더 집중되는 거죠. 또 추 장관은 윤 청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관련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에도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역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청장이었는데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수사했던 검사,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검찰이 매장시킬 뻔한 것을 살려낸 것은 일반 시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총장이 이 자리에서 남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4월 동안 그 감찰을 제가 보고받았고 장관으로서의 적법한 그 지휘권 발동입니다. 위원회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감찰 결과 다 입증이 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은 부장정결이 아닌 그보다 직급이 더 높은 차장정결 사건이라며 검찰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윤 청장에 대한 감찰을 언급했는데요. 언론사 사주와의 비밀 회동에 이어 옵티머스 사건 무마까지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이 사건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인데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감찰을 재차 언급했는데요. 윤 청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적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듯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다시 한번 윤 청장에 대해 맹공에 나섰는데요. 추 장관은 이날 청장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 선을 넘었다,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윤 청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무언가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고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청장 해임안 제출까지 언급할 수는 없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야말로 윤 청장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추 장관은 먼저 보도를 통해 윤 청장의 여러 발언을 봤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청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 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윤 청장의 오만 방자함과 무례함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일명 돌려가기를 시전한 건데요. 품격 있는 비판으로 윤 청장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죠. 그러면서 22일 윤 청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했는데요. 추 장관은 대검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검찰청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 생경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장의 상급자가 맞느냐, 부하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라고 답했는데요. 또 윤 청장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청장과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지휘권 행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응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청장이 인사에 관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특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임 건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속 피고인에게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총장과 아주 가깝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고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 협박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또 수사팀은 그 네, 구속 피고인을 장관님 궁금한 거는 왜 해임 건의안 행사를 안 하세요? 그 그거는 구속 장관의 피고인을 직권 권한 아니겠습니까? 66번이나 소환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것의 감찰 결과에 따라서 뭐 의원님이나 또는 뭐 다른 정치권의 여타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이겠죠. 현재로서는 윤석열 상황이 검찰총장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청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언급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조수진 국힘당 의원은 검찰청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며 해임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힘당의 좌충수로 끝난 21대 첫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맹탕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난 정말 꼴사나운 국감이었습니다. 여당을 공격할수록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참 이상한 정당. 벌써 20% 미만으로 떨어진 지지율이 곧 한 자리 숫자로 바뀔 듯 보여지는데요. 이들이 왜 정치를 하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들의 사리사욕,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만 나오는 거죠. 검찰도 국힘당도 해체가 그 유일한 답일 듯 합니다.